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019년 5월 10일 고품격 부동산 토크쇼 부동산 별별서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강남 불패가 옛말이다. 재건축 로또 분양 시대가 이제 끝났다. 뭐 이런 얘기들이 시장에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내용은 그렇습니다. 평당 분양가가 4,500만 원이 넘는 단지들이 청약으로 분양을 통해서 출사표를 던졌는데요. 일단 분양으로 전부 다 이어질지가 미지수다라는 얘기입니다. 대표적으로 DH 포레센트가 62세대 모집에 996건을 접수를 받으면서 16.06대 1의 경쟁률을 보여줬습니다. 이 DH 포레스트는 3.3제곱미터당 분양가가 4,569만 원이었다라고 밝혀지고 있고요. 자, 다음에 방배 그랑자이가 256세대 256세대를 분양하는데 2092건이 접수를 하면서 평균 경쟁률이 8.17대 1. 방배 그랑자이도 평균 분양가는 4,687만 원이었습니다. 이걸 계산을 해보면요. 59제곱미터 자세히 얘기하면 24평 아파트가 10억에서 12억 3천 정도 분양가고요. 그다음에 84제곱미터 즉 뭐 34평 아파트가 최고 17억 3,600만 원에 분양을 했다라는 얘기인데 이 지금 보면 분양가가 정말 어마무시하게 높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미달이 안 나고 청약을 했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일단 언론에서는 분양을 다 마감을 할지가 의문이었다. 그리고 또 실제 청약을 했다 하더라도 계약까지 갈 거냐에 대해서는 또 한번 봐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얘기하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제 청약 경쟁률이 나왔다라는 것 자체가 일단은 쉽게 청약할 수 있는 단지가 아니잖아요. 보시는 것처럼 세대수가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일반 분양이 얼마 안 되는 단지들입니다. 두 개 다. 그러니까 애초에 재건축 두 개 다 재건축 아파트인데 그렇게 큰 규모의 재건축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대에서 소위 말하는 대장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급의 아파트는 아니었고 그러나 전통적으로 좋은 지역이었기 때문에 결국 새 아파트가 지어지면 수요는 있는 지금 뭐 여기 방배 그랑자이 같은 경우는 경남 아파트 재건축한 건데 이 동네에서 중대형 평형 중심으로 지어져 있어서 옛날부터 부자들 많이 사는 그런 아파트였거든요. 약간 언덕 위에 있긴 하지만 그래서 전통적으로 수요가 어느 정도 있는 지역의 새 아파트고 그래서 이 청약 경쟁률 나타난 것도 그렇잖아요. 먹을 게 많아서 투자하면 굉장히 차익을 많이 기대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하면 청약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 동네에서 그냥 나는 새 아파트를 구하고 싶은데 기존에 지어져 있는 새 아파트를 사기보다는 이 교체 수요라는 것도 있는 거니까요. 그냥 뭐 요 정도면 뭐 괜찮다. 생각해서 그런 실수요자들이 어떤 중심으로 청약을 많이 하지 않았을까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수장님 보시기에는 실수요자 중심의 이동이었다라고 예. 보시는 건데 일단은 또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분양가가 9억이 넘잖아요. 그래서 네. 9억이 넘으면 중도금 대출이 안 되고 네. 그 다음에 잔금 대출도 굉장히 큰 영향을 받죠. 뭐 대출에 대한 다양한 규제들을 받아서 실제 청약을 하려면 사실상 현금이 10억 정도는 있어야 청약을 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밝혀지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이렇게 현금 10억씩 가지고 아파트를 분양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그러니까 교체 수요라고 하면 기존에 자산 집을 깔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집을 바꾼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는 거죠. 오래 살았던 아파트 이런 아파트들도 비싸니까 그냥 약간 더 주고 간다. 어차피 새 아파트 가는데 기왕 요번 텀에 재건축 마무리가 돼서 새 아파트 되는 거니까 있는 동네에서 새 집으로 바꾼다. 뭐 이런 개념으로 현금이 10억이 아니라 나중에 가서 팔고 옮기지 또 뭐 세 주고 옮기지 뭐 이런 목적으로 갈 수 있는 거니까 이제 그런 수요들 이게 막 10,000개 이렇게 나왔으면 5,000개 10,000개 나왔으면 그 수요가 충분히 그만큼 받쳐질 만큼 있을까 알 수 없지만 60개 뭐 250개잖아요. 그렇죠. 예, 그 동네 주민들 숫자가 얼마인데. 그래서 뭐 그 정도만 해도 또는 인근 지역에서 좀 더 좋은 지역으로 바꾸려고 하는 그런 수요들 만 하더라도 방배동도 여기도 지금 여기 방배동 아파트 얼마예요? 여기 아파트도 만약에 여기 아파트 지금 이 연차가 좀 있잖아요. 그렇죠. 예, 뭐
새 거는 아니잖아요. 물론 비교적 새 아파트이긴 하지만 근데 기왕이면 새 걸로 갈아탄다라고 하면 비슷한 금액 또는 조금만 더 주고 옮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도 일단은 중도금 대출이 안 되니까 네. 현금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현금이 많은 분들이 시장에 굉장히 많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사실은 한편으로는 부동산 시장 자체를 부정적으로만 보시는 분들한테는 다시 한번 보셔야 되는 근데 부분이기도 한 사실 것 같아요. 나도 안 믿겨. 뭐야? 이런 아니 사람은? 현금으로 이게 중도금 대출 안 될 경우에 음, 현금으로 진짜 이 돈이 있나? 근데 이거 근데 제가 사실 이런 부분은 잘 몰라서 저는 청약 이런 걸 아예 음, 그러니까 청약으로 아파트를 가져본 적이 없어서 음, 그러니까 또 이게 대출 규제 관련해서는 워낙 그때그때 다르고 단지마다 달라서 그런데 이거 지금 1주택자가 청약하고 당첨되면 처분 조건부 이런 거 쓰면 되지 않나? 글쎄, 이건 그러니까 잘 기존 모르겠어요. 주택 처분한다라고 해서 약정 걸고 해서 하면 안 나오나? 제가 알기로는 네. 여기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여기는 있어요. 안 돼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그렇습니다. 요새 시장이 움직이는 게 실수요주 위주로 움직인다라는 얘기하고 그리고 또 생각보다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자산가들이 많더라라는 얘기를 사실 좀 드리고 싶었던 거고. 근데 그 이 부분은 청약은- 확실히 있어요. 현금 지금 들고서 음, 대기하고 있는 분들은 서 있어요. 이 얘기가 음, 이제 제가 이 만나서 얘기 들어본 사람들 공통적으로 보면 가격 좀 조정받으면 하려고. 왜냐하면 보세요. 작년 우리가 작년 9.13 대책 나오기 전까지 거래량이 폭증했잖아요. 작년 1, 2, 3월에도 거래가 엄청 많았고 그다음에 7, 8월에도 거래가 엄청 많았잖아요. 거래가 됐다는 얘기는 산 사람이 많았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러면 산 사람이 많았으면 뭐 한 사람이 많아요? 판 사람도 많아요. 판 사람들 뭐 했어요? 돈 받아가지고 먹고 마시고 다 써서 없어졌어? 아니죠. 들고 있죠. 그래서 돈 들고 있는 사람들이 재진입 타이밍 보거나 또는 뭔가 상황 보면서 좀 그런 부분도 일정 부분 있다고 판단돼요. 네. 자, 그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얘기했으면 하는 부분이 일단 분양가 어때요? 소장님 보시기에도 굉장히 비싼 고분양가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그렇게 고분양가라고 생각은 안 들어요. 생각은 안 들어요. 네. 일단은 인근 시세가 그 정도 또 받쳐주니까 네. 또 분양이 안 될 터무니없는 가격에 분양 가격을 책정하지도 않았을 거고 그리고 또 이 분양 가격에 책정을 해서 분양을 했어도 경쟁률이 미분양이 안 나고 청약 경쟁률이 나왔다라는 부분들은 사실 시장에 에너지가 남아 있고 또 이런 비싼 아파트라고 불리우는 아파트들도 청약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 분들이 시장에 굉장히 사실 존재한다. 미계약은 뚜껑 열어봐야 아는 거고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얼마나 계약률이 높게 나올지는 열어봐야 아는 거고 또 무순위 청약도 해놨으니까 그렇죠. 이제 그거 결과 나와보고 하면 또 이제 그 내용을 통해서 이 시장의 수요 에너지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또 이 지나고 나면 검토해 보겠죠. 앞에 효성 해링턴 같은 경우는 9억 미만의 시장이었다라고 하면 요거는 지금 거의 20억 가까운 16억, 17억, 17억대 시장이니까 좀 봐야죠. 이쪽은 어떻게 생각보다 탄탄하면서 완판이 금방 될 수도 있을 거고 뭐 그건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는 청약 경쟁률이 미달이 안 됐다라는 거 그거 하나만 확실하게 가고요. 그 다음에 분양가가 비싸다라는 얘기는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약할 수 있는 사람이 많았다는 거 두 가지 기억하시면서 과연 어느 정도 계약을 할지 미계약분이 얼마나 나왔다는 얘기가 들릴지 요거는 나온 다음에 다시 한번 이야기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인데요. 제가 이제 모니터 보면서 얘기하고 있는데 옷을 똑같은 거 입어가지고 쌍둥이야. 의도하지 않았습니다. 의도하지 않았는데 옷이 그 비슷한 옷이 딱 입어요. 괜히 막 그 의도해서 한 것처럼 네 생각하실 것 같아서 네 아닙니다. 부담드리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